11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영장 전담 판사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임민성, 명재권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9월에서 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까지 검찰 칼날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핵심 고리로 지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행정권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학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병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배석 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과 경력 때문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학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월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기각 사유였습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선 모든 압수수색은 주거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마련인데 주거권 침해를 사유로 한 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재배당 뒤 모레 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심사.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불러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의 말로 김명수 사법부에 지난 1년을 뒤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다.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지난 2월 1일 안철상 신임 법원 행정처장의 취임 일성은 선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 이 7글자로 압축됩니다.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변함없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소신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안 처장의 스탠스와 발언은 이후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서는 발견되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5월 31일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안 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 동향은 파악했지만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왠지 이런 말이 연상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안 처장은 더 나아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에 딱 선을 긋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거래란 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며 처음 듣는다.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재판거래를 인정할 자료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확신과 단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일제강제징용 손배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정황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다. 안 처장은 이번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의혹. 법원이 스스로를 재판할 자격을 잃었으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게 안 처장의 주장입니다. 안 처장은 그리고 그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엔 아무런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선 날선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게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애두른 듯하지만 확실한 입장 표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3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 처장은 법원 행정처 개혁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건물 설계를 전면 개편하려면 입주자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물은 사법부, 입주자는 판사들을 말합니다. 지난 10달 동안은 뭐하다. 이제 입주자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10달 전엔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라며 고치겠다더니 이제 건물 설계를 바꾸려면 입주자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안철상 처장. 법원 개혁을 다룰 국회 사개특위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왠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재산 증식 의지가 강했던 분이라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꼬집었고, 여당은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라는 말로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불을 당겼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3차례의 위장전입과 2002년 이전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하며 재산 증식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꼬집으며 혼란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거는 나중에 그 재건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왜 재건축 중인 걸 삽니까? 김상환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다운계약서 작성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는 2005년 7월 이전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부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정관예우 타파 등의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부라든지 또는 청와대라든지 법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송의 결과를 바꾼다거나 또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전관예우의 유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법원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저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을 뭔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런 우려가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인류애를 가진 대법관이 되고자 한다고 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대법원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선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개막 첫날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열기로 뜨거운 컨퍼런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사법의 총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제1세션의 주제는 복잡 분쟁의 해결이라는 일반인에겐 좀 낯선 분야입니다. 복잡 분쟁은 쉽게 말해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사건 관계인이나 내용이 극단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소송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을 초토화시킨 시추시설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입니다. 소송 당사자만 1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 이런 복잡한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MDL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광역소송 제도를 지난 1968년 도입했습니다. 광역소송은 쉽게 말해 복잡한 소송을 한 법원으로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관련 사건을 한 법원에 몰아주면 사건 절차나 진행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비슷한 제도로 시험 확인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개별 배상 청구가 동일한 사실 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런 복잡 분쟁의 해결, 온라인 분쟁 해결과 온라인 법원, 전문 법원, 국제 상사 법원과 해사 법원을 소주제로 3개의 세션이 열려 3개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니 마치 이것이 한국을 넘어 세계 법률의 중심지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간을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 제도를 바라보고 미래에 더 밝은 사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부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컨퍼런스는 오늘에 이어 내일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 사법의 청렴성 등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회 정보위 얘기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54조의 2,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감넷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국회 정보위가 이 특례 규정을 들어 불허하자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일단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로 한다는 게 우리 헌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모두 비공개, 예외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감넷의 인식입니다. 의사공개 원칙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의사공개 원칙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게 국감넷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기밀과 안보, 정보 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예산이나 조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심사로 하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 다만 구체적 활동이 아닌 이미 제출된 법안 심사 논의까지 정보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13명의 법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명에서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해 결정기일을 이달 중순쯤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의 상속세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창업의 길을 걷겠다며 내년부터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 법원 직원을 상대로 오는 10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준법 경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필요한 준법 경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습니다. 12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